미운 오리 새끼의 탄생입니다. 자, 요즘에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적인 불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미 제2단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심지어는 30대 사원까지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도 생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길에서 뜻하지 않게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인생길을 가면서 뜻하지 않은 그런 위기를 만나서 경제 위기라고 하는 아주 가장 큰 인생살이에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경제 위기를 만나서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에 파산하거나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면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막다른 골목길의 장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 복잡한 사회에서 살다가 보면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예상이라든가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죠. 그럴 때 사람들은 좌절감을 맛보고 특별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은 엄청난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점술인들, 점을 보는 사람들이 그 문전성시를 이루고 아주 대박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게 참 큰일이고 모순입니다. 사회적인 모순인데 왜 그러냐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미래를 예측해 준다고 하는 그런 점술가들을 많이 찾아간다고 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이 경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경제학과를 나온 경제학자도 1년 뒤, 3년 뒤에 그 경제 좌표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고 약간만 경기가 변동이 되더라도 극도의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그에 플러스해서 갑작스런 질병이 발생하게 되죠. 어려움이 닥치면 꼭 병이 들잖아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생해서 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류머티즘이라든가 관절염, 각종 암, 요즘에 뭐 암이 안 걸린 분이 없어요. 너도 나도 다 암에 걸렸다가 또 암이 낫다고도 하고 또 그 약을 먹지 않는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이 암이 우리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또 골다공증, 갑상선, 심장병, 고혈압, 편두통, 간지방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나요? 하여튼 이런 우리가 인간은 이 건강상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건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에 걸리거나 좌절감에 빠지게 되면 한순간에 그 건강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그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 인간이고 바로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상의 한계 때문에 인간은 좌절의 벽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뜨려 버리거나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어떤 커스텀이 몸에 배면 인간은 또 좌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담배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증권 중독, 습관성 폭력이라든가 이런 배드 커스텀, 배드 헤빗, 나쁜 습관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만 곧 자기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 뉴스에 많이 나와요. 최근에 보면은 그 뉴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도박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 뭐 알코올 중독은 뭐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경우고 담배에 대한 것은 뭐 이미 오래됐죠.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이 파괴적이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진급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좌절하는 거죠. 사람이 그 인생을 살면서 이것은 이제 영리단체에 속한 사람이나 비영리단체에 속한 사람이나 그 인간의 그 본성은 다 똑같아요. 제1의 관심은 경제적인 것에 있다고 그럽니다. 돈이죠, 한마디로 돈. 돈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 때문에 돌아가지고 머리가 돌아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2단계는 이제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돈이 어느 정도 이게 모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돈에 관한 것은 자기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진급하려고 하는 데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쟁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아주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쟁심이 높아지고 경쟁심이 강할수록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등감 있는 분들, 열등감이라든가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이 좌절의 깊은 늪으로 순식간에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보면 이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그 좌절과 역경에 부딪힐 때 세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화면에 이제 중앙 부분에 박스로 이제 큰 글씨로 한번 써봤는데요. 사람들이 좌절과 역경에 부딪힐 때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죠. 첫째는 포기형입니다. 힘든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샥 도망가 버리는 사람. 그 포기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주형입니다. 안주. 이제 술 마시고 안주 먹는 게 아니라 안주, 그 자리에 이제 눌러 앉는다는 얘기죠. 역경 앞에서 포기하거나 도망가지는 않지만 현실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안주형의 사람이 60에서 70% 그 정도의 사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요. 60에서 70%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안주형에 속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복형인데요. 산을 만나면 모든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과 역경에 부딪힐 때 모든 힘을 다해서 그것을 기어 올라가는 정복형의 사람, 일종의 이제 인생의 등정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리더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자, 과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음의 상처가 인생 전체를 혼돈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지고 리더로서의 그런 자세를 갖기가 쉽지 않죠. 지난 시간에 받은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품은 채 불행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당신은 안 그러십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가 준 상처,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과거의 그 연인이죠. 이성이 준 상처 등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서 고통을 되새김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껌 씹는 것 마냥 계속해서 그것을 다시 또 씹는 거죠. 잊어버릴 때쯤 되면 꺼내서 또 그것을 생각하고, 잊어버릴 때쯤 되면 또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정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그 분열을 스스로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불행하고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지. 과거의 마음의 상처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그 분노하는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라고 불릴 만큼
이 몸과 마음에 아주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 확 하고서 어떤 그 분노의 감정 있잖아요. 분노의 감정은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심신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분노의 마음, 요즘에 거룩한 분노라는 그 용어도 있는데 그건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분노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이 우리 몸이 한 엄청난 그 많은 수의 그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세포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부터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나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부정적 감정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마음의 상처로 가득 찬 채로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 부정적 감정을 없애지 않는 한 결코 그 행복의 파랑새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분노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그게 뭐냐면 용서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스스로 그 분노의 감정을 용서하고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이 근본적으로 그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용서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하면 몸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어떤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네, 안데르센입니다. 안데르센은 이 출생할 때부터 침대가 없어서 부잣집에서 쓰다 버린 평상을 침대 삼아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백화점에서 아주 고급을 사다 줘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이 쓰다가 버린 거 그걸 갖다가 어린애들이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그 헌 신발을 깁는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평소에도 책 읽기를 좋아해서 그 아버지가 책 읽기를 좋아해서 안데르센에게 자주 책을 읽어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그 어린 안데르센을 억지로 깨워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고 가난으로 인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던 이 안데르센은 13살부터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조금 멋있게 나왔지만 초창기 어렸을 때나 성장 과정의 그 외모는 아주 그렇게 호감을 줄 만한 인상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팔다리는 길고 이상했으며 깡마른 몸에 유난히 긴 코와 눈도 이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장에서 힘겹게 일하다가 14살이 됐을 때 성공의 꿈을 안고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으로 가서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 틈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후에 비로소 작가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짧은 이야기지만 이 성장 과정에서 그 안데르센의 성장 과정이나 환경을 보면 또 외모 이거 뭐 어떤 것 하나 자랑하거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존경받을 위치에 오르게 됐을 때 이 안데르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술 마신 아버지에게 뺨을 맞아가며 듣던 옛날 얘기가 문학 수업의 전부였다.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이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동화는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내 얼굴이 잘생겼다면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몸에 전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안데르센이야말로 변혁적 리더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잣집에서 쓰다 버린 평상을 침대 삼아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문학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술주정뱅이였던 그 아버지가 일에서 돌아와서 그 잡이라고 하는 것도 그 헌 구두 깁던 그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와서 옛날 얘기 들려준 그 문학 수업 오직 그것뿐인 문학 수업을 받았던 그 안데르센이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동화는 쓸 수 없었을 것이고 내 얼굴이 잘생겼다면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없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성냥팔이 소녀라든가 미운 오리 새끼, 뭐 인어공주 이런 거 다 읽어보셨죠? 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을 안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어린이들이 이 안데르센의 동화집을 읽고 저 자신도 그랬지만 얼마나 그 꿈을 안고 그 희망 가운데서 내일이 기다려지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서 많은 리더들이 수많은 리더들이 전 세계에서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데르센이야말로 변혁적 리더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변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변혁적 리더 안데르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삶의 고난이 안데르센을 짓눌렀지만 안데르센은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 숨어있던 재능, 요즘에 끼라 그러죠. 탤런트, 숨어있던 재능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 세계적인 명작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가가 되었다. 진정한 변혁적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남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좌절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감동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언어로 세상에 귀한 선물을 남긴 안데르센을 미운 오리 새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날에 받은 상처나 고통이 아직도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데르센의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안데르센의 어린 시절, 안데르센의 아버지, 안데르센의 문학 수업, 이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안데르센은 과거의 슬픔을 발판으로 삼아서 위대한 예술가의 경지로 날아올랐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장면인지? 사운드 오브 뮤직의 가사처럼 무지개를 잡을 때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전진해 가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험난한 장벽이나 좌절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역경지수가 높은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